운이라는 것은 외응 자체도 하나의 운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무엇이 먼저냐 하면은 당연히 생년월일 시간이 먼저예요. 마음이 중요해. 네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서 이게 아니에요. 생년월일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년월일 시간 하에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수천수 1호 저희가 읽어보죠. 하락기수는 괴사보다 이제 효사 위주의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괴사하고 효사를 어떻게 이제 응용을 하느냐. 당연히 효사가 거의 다 100%예요. 괴사는 이제 효사를 이렇게 출력하기 위한 베이스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괴사에 나오는 어떤 배우자의 띠나 인연의 뭐 띠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어요. 효사에서 특히 이제 시 원문이죠. 배우자나 또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만나는 사람의 띠 그런 해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신기하긴 하죠. 선천이나 대운에 띠가 나오는 분들은 나의 배우자나 인연의 띠와 이제 관련이 있어요. 괴사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어떤 때 참고하냐면 납갑을 보는 정도. 효사의 원문이나 이런 데에 그 방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서쪽은 어떻고 북쪽은 어떻고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이제 괴사의 방위예요. 수천수 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방위가 있어요. 주역에서 보면 이렇게 괴마다 방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방위를 이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참고만 하는 거지. 하락기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이 내 거예요. 이 효사만 가지고도 인생 전체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일요는 들에서 기다리니 항상 하던 대로 사용함이 일 없고 허물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 그러면 괜찮아 이 얘기예요. 자, 상전이 말하기를 들에서 기다림은 어려운 행실로 범하지 않은 것이며 항상 쓰던 대로 씀이 일 없고 허물도 없음은 평상은 아직 잃지 않은 것이다. 있던 대로 해라 이 얘기를 이제 좀 돌려돌려 하는 거죠. 자, 본문을 보죠. 이효는 무릇 멀고 험함이 있는 형상이라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점괘를 보이는 것이다. 변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협자는 맑고 청렴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해서 냉하고 담백한 벼슬아치와 근교와 밖에서 순행하고 붙잡는 직책이 된다. 하락기수에서 붙잡는 직책이 된다 하면은 실제로 뭔가를 이렇게 붙잡는 그런 일을 해요. 경찰이 되실 수도 있고 붙잡는 게 꼭 사람만 붙잡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붙잡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맑고 청렴하고 공정하고 바르다. 하락기수에서 맑다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어떤 심적으로 맑은 것도 되는데 건더기가 없다 이거예요. 곡물만 있다 이런 말도 돼요. 돈에 대한 언급이 이 본문에 따로 나오지 않는데 맑다라고 하면은 아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하진 않구나 라는 걸 암시하는 글자예요. 근데 지금 협자 같은 경우에는 벼슬아치 관리 이런 말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이게 충분하다라는 걸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냉하고 담백하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 협자 글귀를 타고나신 분은 우리가 실제로 이 사회에서 만나면 단정한 느낌이 있어요. 근교와 밖이라는 거는 익숙한 곳이나 고향을 떠나서 살 것이다. 유학을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이 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기수에서 멀다, 밖에, 근교, 도시 밖, 어디 밖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에 나가요. 자, 불협자는 숨고 거처하는 살림이며 하락기수에서 살림이라는 말이 나오면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 내려가서 산을 벗삼아 사는 선비 이런 느낌의 그 하나의 단어예요. 벼슬을 이렇게 하지 않고 숲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선비와 같은 인생이다. 근데 숨어서 거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살림도 그 단어 자체에 세속을 떠나서 숨어 산다는 말이 돼 있고 숨는다라는 이제 한자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2번 숨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최소 2번은 고독해지거나 외로워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칫 결혼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를 포함을 해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외롭고 고독하다의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산속에 들어갈 수도 있죠. 또는 전원생활 오늘로 치면. 하지만 여전히 조금 고립된 느낌의 그런 인생이다. 저 말씀드렸지만 하락기수에서 협자 불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외응이에요. 외응. 외응이라는 게 뭐예요? 상황과 환경을 외응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분이 배우자나 연인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본인이 노출이 많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성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좀 더 확률이 높아지죠. 그게 외응이 높아지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운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운이라는 것은 외응 자체도 하나의 운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시기가 오면 이사를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 만한 집으로 나도 모르게 이사를 가요. 역으로 내가 되게 안 좋은 일을 이제 겪으려고 해. 생년월 시간을 넣으면 안 좋은 일이 나오죠. 어떤 일이 생길 거야. 희한하게도 동전의 양면처럼 그럴 때가 되면 외응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환경이 바뀌어.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집이나 그런 장소에 자꾸 드나들기 시작을 해요. 무엇이 먼저냐 하면은 당연히 생년월일 시간이 먼저예요. 세상의 운세나 기운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심상이에요. 심상. 마음이 중요해. 네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서 이게 아니에요. 생년월일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년월일 시간 하에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순거거추하는 살림이며 분수에 따라 입고 복록을 받으며, 분수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노력한 만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자예요. 입는다는 말이 나오면 옷과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한 번은 인생에서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실제로 그래요. 복록을 받으며, 하락기수에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분과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분, 그런 생활을 하는 분을 구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복록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자기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이렇게 꼬박 따박따박 나오는 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비방하고 칭찬하기와 기뻐하고 화내기를 일삼지 않는다. 비방하고 칭찬한다는 글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뭐요? 뭔가 사람들과 추문, 안 좋은 소문이 있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비방과 관련된 일이 있고, 또 칭찬,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받는, 되게 괜찮아요 이런 말이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기뻐한다. 자, 기쁜 일이라는 것은 하락기수에서 결혼을 의미하는 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어 그랬어요. 하나는 이 기뻐하다는 기쁠 희자예요. 또 하나 글자가 뭐예요? 길하다 할 때 그 길자예요. 이 두 개의 글자는 실제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볼 수 있는 한자거든요. 기뻐하고 화내기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기쁜 일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뭐예요? 일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사건은 아니다 이거예요. 살짝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정도, 어떤 결혼이나 연애관계에서. 자, 세운으로 가보죠. 재직자라면 평소의 직책을 지켜서 내쫓김도 등용됨도 더해지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되는데, 굳이 내쫓김도 등용됨도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내쫓기는 거나 등용되거나 하는 것들의 말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가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학습자라면 바깥길을 쫓음이 마땅하다. 비록 짚고 나아감이 있으나 뜻함과 생각은 쾌하지 못한다. 상쾌하게 뻗어나가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자, 경영하고 꾀하는 사람은 옛것을 지키고 평소대로 편안하며 죄악이 침범하지 않아서 재앙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죄악이 침범할 뻔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앙이 만들어질 뻔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만일 운수가 공허한 사람은 수공자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근교와 마을에서 장사를 지낸다. 본인이나 또는 본인에게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 죽음과 같은 일을 맞이한다는 말이에요. 운수가 공허하다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운이 나쁘다 이 얘기예요. 운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본문이 나왔을 때의 대운이 안 좋다 이거예요. 또는 나의 선천글기가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난 되게 힘들 거예요 지금. 그럼 난 운세가 공허한 사람인 거예요. 운이 빠져 있다 이거죠. 허전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운이 나쁘다 이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문으로 가보죠. 시결. 흉하고 험함에서 비록 물러나기 어려우나 잠깐 쉬면 또한 기쁘고 편안하다. 북쪽 뿔피리 소리 흩어져 밝게 들리고 하늘밖 난새 나는 것을 본다. 자, 난새가 뭐냐면 황제가 타는 수레를 뜻해요. 너무 좋네요. 하늘에 이렇게 높은 하늘에서 황제가 타는 수레를 이렇게 내가 본다. 너무 좋아요. 앞여울과 더불어 뒷여울 다 지나니, 앞여울이 비록 험하나 어렵게 되지는 않는다. 하루아침에 만일 맑은 바람 편안히 얻으면 서로 작은 배 보내 먼 산을 지난다. 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어떤 배인가를 꼭 열심히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배인데 조각배죠. 서로 보냈다 이거. 그럼 이때 결혼할 수 있겠구나. 깊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먼 산을 지난다. 멀리서 만날 수가 있겠구나. 또는 멀리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하면 모름지기 또 기다려야 마땅하니 빨리 하고자 하면 도리어 재앙이 된다. 고요하게 지키면 두루 허물이 없다. 평소대로 편안하면 복이 저절로 올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복이 알아서 오는데 왜 나서느냐 하는 것을 이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